안녕하십니까, 신나구로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 재취업 후 투자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준비해 보았고요. 이 내용을 제가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제가 다니는 회사에 좀 경력직 신입이 들어왔는데 투자랑 관련해서 좀 재밌는 상황이 있어서 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블로그에는 일단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남겼는데 또 영상으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친구는 완전히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고요. 유럽에서 석사학위를 두 개를 동시에 밟고 있는 상당히 잘 나가는 친구인데 저희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집이 조금 남쪽 지역의 시골인데 서울 쪽으로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집을 좀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더니 여기 제가 기본 조건이라는 표현을 적었는데 현금 2억 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엄청나죠. 나이가 한 30대 초반인데 현금 2억을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뭐 취업 후에 이제 주거도 해야 되고 투자 컨셉도 같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친구가 지금 친구 집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전세를 구했더라고요. 제가 이 시나리오를 세 가지를 좀 그려봤는데 시나리오 1, 2, 3번 중에 2번 전세 입주 이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아파트는 아니고 오피스텔 같은데 전세 입주로 2억 본인 자금 2억으로 대출을 7천을 이렇게 해서 전세를 입주하는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생각해봤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어떤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일까? 그래서 시나리오 세 가지를 한번 그려봤고요. 1번 주택 매수 및 입주. 이 방법은 회사가 뭐 강남 쪽에 있다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4억에 주고 매수를 하게 되면 본인이 들어가서 총각이니까 살 수도 있고 투자 컨셉이 같이 해결된다는 이 부분이 있고요. 시나리오 2번은 본인이 선택한 내용입니다. 전세를 얻은 거. 그리고 시나리오 3번은 갭 투자를 하고 남는 금액은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이고 갭 투자는 2억 중에 1억을 투자하는 것이고 나머지 3천 정도는 월세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 7천은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한번 제가 가진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1번 시나리오, 서울의 강남 쪽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매수한다. 지금 매매가 4억으로 한 원룸 있고 그 거실 쪽 작게 있는 한 16평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 4억 정도의 이 강남에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네이버에 이렇게 보니까. 자, 그런 아파트에 혼자 살기는 좋죠. 총각인데 현금 2억 본인 그리고 은행 대출 2억 해서 매수를 해서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 아주 중요합니다. 수익률. 근데 이 친구가 1번 시나리오를 선배들이 조금 뭐 이거 어떠냐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걸 안 했습니다. 선택을 안 했습니다. 선택을 안 한 중요한 이유가 이 부분인데요. 자, 투자를 지금까지 해온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게 지금 꼭지가 아니냐, 고점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다. 고점에서 사더라도 뭐 지금까지 경험치를 보면 통상적으로 한 고점 대비 한 30-40% 정도 하락한다고 보면 그 주택 그
경기 흐름이 한 10년 정도 보기 때문에 중간에 좀 떨어지더라도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수익률이 지금 최근에 한 80%였는데 한 100에서 200% 보면은 못해도 물가 인상률 10년 하면 2% 연 2%에서 20%라는 잘 나올 것이고, 특히 손해는 무조건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확실하고, 좀 잘 나와서 100에서 200% 사이라면 이 4억이 8억에서 10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주택 2년 실거주 본인이 할 거기 때문에 비과세 조건이 갖춰지겠죠. 그러면 실제 수익은 자산이 한 8억에서 10억이 된다고 하면 4억을 빼면 실제 수익은 한 4억에서 6억 정도, 10년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이렇고요. 자, 2번 시나리오는 본인이 선택한 경우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사실 후배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본인이 나중에 이 내용을 공유를 해주면 중간에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런 초년생, 특히 이 목돈을 조금 가지고 있고 재취업했거나 이런 한 30대 초반 중반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해서 사실 준비했고요. 이번 시나리오는 경기도 성남 쪽인 것 같은데, 거기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 같은 거였습니다. 2억 7천에 전세를 계약을 했고요. 여기는 본인 목돈 현금 2억, 그리고 전세 대출 또는 신용 대출로 아마 남은 자녀금을 마련될 것입니다. 자, 수익률 측면. 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2년간 전세 대출을 계속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2년간 본인 자본 2억에 대한 기회비용, 자본을 벌어야 되는, 돈이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완전히 상실이 되는 거죠. 자, 2년간 돈이 묶이는 거고, 물가 상승률이 20%, 연 2%라 보면 2년 동안 4에서 7%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본이. 보통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한 타임이 2년인데 보통 한 투 타임을 계속 전세를 살더라고요. 이건 제가 그냥 봤던 경험치에 대해서 그런 어디서 그런 근거가 나왔냐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게 투자 측면에서는 좀 최악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럼 3번 시나리오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3번 시나리오는 갭 투자 1억, 그리고 자녀 주식 한 7천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자하는, 투자 수익률을 최대 한도로 올리는 방식인데요. 자, 이 방식은 갭 투자를 매수가가 6억 정도이고 본인 자본금 한 1억 정도로 갭 차가 한 1억 정도 나는 걸 아파트 투자하는 걸 얘기하고요. 대신 이제 본인 거주는 월세로 2억 중에 1억을 투자했으니까 1억이 남아 있는데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월세, 자기가 받는 월급으로 월세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 자본금이 한 7천만 원 정도 남는데 이 자녀 자본금으로 주식 투자하는 걸 얘기하죠. 이거는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익 측면에서는 최고의 투자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좀 리스크가, 레버리지를 크게 이용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역전세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 알아야 되고, 대신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이 있기 때문에 역전세가 나더라도 그에 대한 대출을 이렇게 해서 조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당 기간을 이렇게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대신 이제 변동성이 큰 만큼 수익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사이클 한 10년 정도 봤을 때 매매가 6억이 100에서 200% 이렇게 하면 12억에서 18억
10%까지도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거주가 갭 투자는 단점이 실거주가 안 됩니다. 실거주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가세로 들어가면 뭐 양도소득세를 한 거의 50% 가까이 내야 되고 하면 이 12억이 6억이 되고 18억이 12억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도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금액을 벌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있고, 예, 주식 투자는 뭐 월스트 케이스가 아니고 베스트 케이스로 계산했습니다. 한 13%를 미국 S&P 500 지수 평균이 13% 정도인데, 복리로 이렇게 가면 10년이면 한 2.5억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갭 투자를 하면 자산이 12억에서 18억, 주식이 한 2.5억, 합치면 14.5억에서 20.5억 정도 되고, 이런 경우는 매도해서 어떤 수익 실현하면 안 되고 계속 보유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복리 효과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크게 나타나고 시간과 합쳐지면 엄청나게 돈이 불어나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이 가장 안정적이고 최적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서울에 집을 사서 2년 거주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시기가 오면 뭐 2년 이후부터 가능하겠죠. 뭐 적절한 곳으로 이사를 해서 전세로 다시 살면서 그 주택은 계속 보유를 해서 투자 그리고 주거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2번 전세를 사는 거는 사실 투자자의 측면에서 최악의 판단입니다. 그 주식 시장에서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투자의 타이밍은 절대 맞출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고점인지 아니면 어깨 지점인지 아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주택은 확실한 게 인플레이션 해칭 부분은 확실하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좀 장기로 가면 투자적인 측면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세는 복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 좋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금 보장한다고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 원금이 아니죠. 왜냐하면 물가 인상률 어떻게 누가 보장합니까? 그러니까 원금을 까먹는 거죠, 그냥 이 부분은. 3번 시나리오 갭 투자 그리고 월세로 살고 주식 투자 수익률은 좋은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멘탈적으로 상당히 문제에 봉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0대 초반에 뭐 타고난 그런 멘탈을 가지신 분들은 뭐 사업가로서의 어떤 기질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인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투자를 상당히 오래 한 분들도 현금 흐름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변동성이 뭐 마이너스 변동성이라는 게 수익률이 플러스도 될 수 있지만 마이너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동성이 커지면 멘탈적으로 버티기 힘듭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손실을 보고 매도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30대 초반의 그 나이에는 일반인이라고 봤을 때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사회초년생이 현금을 한 2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주택, 인서울에 1주택을 매수해서 거기서 주거를 하면서 투자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게 계획대로 가는 거죠. 이상입니다. 즐거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투리 겁나 많네.